안녕하세요. 원주 청년관장 이면호 목사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내 인생의 책은 걷기의 세계입니다. 저자 쉐인 오마라는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교의 뇌연구 교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휴대폰에 걸음을 측정하는 어플을 깔아놓고 걸음걸이를 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10,000보 이상을 걸으려고 노력하지만 평균 10,000보를 걸으려면 특별한 각오와 다짐이 필요합니다. 어제 처음 어플에 들어가 매월 평균 걸음수를 살펴보았더니 8월달이 31만 6,157보로 유일하게 평균 10,000보를 넘긴 달이었고, 지난 3월달은 7만 4,393보를 찍었습니다. 3월달은 왜 이렇게 부진할까 생각하니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되었던 달입니다. 올 6월 출간한 이 책을 읽으면서 걷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지를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금 당장 걷기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생활 스포츠가 대세입니다.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풋살, 자전거, 암벽 등반 등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증진과 취미생활에 힘쓰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하다 보면 장비에 대한 욕심도 생깁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자전거, 다양한 장비와 의류, 신발 등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걷기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별한 장소나 기구가 없더라도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걷기가 가져다주는 효과는 우리의 상상 이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차별화되는 특징은 언어, 문자, 도구 이용, 음식 조리 등등 다양하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이 직립보행입니다. 인간은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므로 손의 자유를 얻었고, 손의 자유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직립자세는 인간의 신체 전반을 비롯해 삶에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뇌와 신체는 걷기를 통해 감정, 생각의 명료함, 창의성, 사회와 도시, 자연과의 연계성 등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걷기는 모두에게 필요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이 책은 8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걷기 왜 좋은가입니다. 현대인 대부분은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시간 움직이지 않는 자세는 근육 감소증의 혈압과 기초대사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걷기가 인지조절 향상과 심장에 좋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스트레스와 손상을 입은 신체의 기관들을 보호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걷기 활동은 노화에 제동을 걸고 더 나아가 역노화라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노화와 걷기에 대한 결론은 걷기를 계속하는 한 늙지 않으며 걷지 않는 것은 늙었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약이라는 말은 100번 맞는 말입니다. 그 어떠한 약도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지 못합니다. 또한 운동에는 약이 주는 부작용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걷기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가 없다는 것이며, 매일 밖으로 나가 많이 걸어 다니라는 것입니다. 3부에서는 걷기의 메커니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걷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걷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평생 걷기를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메커니즘을 배우게 됩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영아는 1시간에 평균 2368걸음으로 701m를 걷고 17번 넘어집니다. 약 1년의 시간 동안 영유아들은 수천 번 걷고 수천 번 넘어지는 과정을 통해 실패와 연습에 대한 피드백을 쌓으면서 넘어지는 횟수를 줄인다고 합니다. 걷기를 터득한 순간 머리를 들고 똑바로 걸으며 손과 사고도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 멀리 볼 수 있게 됩니다. 5부의 주제는 도시를 걷다입니다. 도시 설계사의 최우선 과제는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것이고 걷기에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차후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건축가들과 도시 설계사들만의 영역인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도시의 거주 적합성과 감수성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걷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도시계획은 사람들이 살기에 또 일하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듭니다. 걷기 적합성이 높다는 것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걸어서 일상생활에 가능한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정반대의 도시들은 자동차 의존도가 높은 도시들로 거의 모든 일상활동이 자동차가 필수적인 곳입니다. 유명한 도시 설계자인 제프 스펙은 살기 좋은 도시들의 가장 큰 장점은 걷기 좋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자는 미국에서 뉴욕, 보스턴, 샌프란시스코가 도시 중 가장 걷기에 적합한 도시들이며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걷기량과 평균적으로 낮은 비만도를 보였고 걷기 적합성이 낮은 도시들은 반대의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차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미국인들의 비만이 패스트푸드의 영향도 있지만 걷지 않고 차가 중심이 된 일상일 것입니다. 6부는 몸과 뇌를 위한 치유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걷기는 가장 좋은 약이다라는 유명한 격언을 남겼습니다. 최근 운동 부족이 성격 변화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는데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마음의 개방성, 외향성과 우호성이 감소하고 장기적인 성격 변화에 해로운 양상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규칙적이고 빠른 걷기는 뇌에서 새로운 뇌세포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학습과 기억에 필수적인 뇌세포 증식을 돕습니다. 걷기는 그 행위 자체로도 의미 있지만 자연 속에서 걷는 효과는 개인 행복에 미치는 소득과 교육 수준, 종교의 유무, 결혼의 유무, 외적 매력과 같은 요인들 못지않게 높다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하더라도 오래 앉아있는 생활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의 부피는 줄고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하는 뇌의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와 함께 감정과 성격, 뇌 구조 자체에 유해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료제는 바로 걷기입니다. 7부는 창의적 걷기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걸으며 생각한 것만이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흔한 경이로움인 걷기가 우리의 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장 창의적인 상태에 이르도록 마음을 자유롭게 해준다는 사실은 21세기의
새롭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의 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걷기는 글쓰기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원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걷기는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수단이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걷기가 문제 해결의 정답은 아니지만 걷기를 통하여 더 나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해답을 향해 회의실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 걸어 나가야 합니다. 8부 사회적 걷기는 타인에게 우리의 공유된 의지와 집단적인 목표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리베카 솔릿이 걷기의 인문학 책 부제에 가장 철학적이고 예술적이고 혁명적인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라고 걷기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걷기는 그 자체로 개인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활동입니다. 걷기는 정책 결정자, 의학 전문가들과 도시 설계자들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저자는 우리의 도시는 걷기 쉬워야 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안전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인 유현준에 있어서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1장이 왜 어떤 거리는 걷고 싶은가에서 강남거리와 명동거리를 비교하면서 걷고 싶은 거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처방으로 걷기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당장 나가서 걸으라고 촉구합니다. 걷기에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걷기의 세계는 한마디로 걷기 예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도심도 좋고 강변도 좋고 야외 트레킹도 좋으니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걷기의 일상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